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50/50가 이제 4명의 멤버 중에서 키나만 회사에 복귀를 했고 회사는 나머지 3명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이러면서 이 50의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3명의 계약 해지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의외로 오히려 좋은 이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50의 키나의 복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3명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게 된 이유, 그리고 50의 3명의 멤버를 교체하기 위해서 오디션 방송의 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키나는 한참 전부터 전원 복귀를 위해서 다른 멤버들을 설득했지만 실패를 했고 9월부터 혼자라도 복귀를 타진했다고 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멤버가 갈라질 거라는 예상도 못했고 선택지에 아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의 복귀 혹은 멤버들의 전원 탈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멤버들 복귀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어트랙트 입장에서도 이제 멤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대방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략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봤을 때는 멤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그냥 4명이서 계속 버텨서 어쨌든 계약 해지가 되면 위약금이 크다고 해도 해외에서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 4명이 전원이 탈퇴하는 게 유일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복귀를 해도 다 같이 오거나. 근데 어쨌든 어트랙트는 멤버들의 복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지금 알려진 내용의 그 실현권 확보도 그렇지만 어쨌든 멤버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대중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업계에서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지금 4명 중에 1명이 복귀를 했고 3명이 교체된 상황이면 과반수가 교체잖아요. 근데 숫자 상관없이 1명이라도 기본 멤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50/50의 멤버 교체라는 타이틀이 돼버려요. 아이돌 팀에서는 의외로 멤버 교체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나가면은 50 역사에는 큰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멤버가 전원 교체가 되면 사실상 팀이 재창단된 느낌이라 50/50 2기라는 등으로 타이틀이 붙으면서 아예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돼버려요. 근데 1명이라도 멤버가 존재하면 그냥 50의 멤버 교체로 지나가는 거고 기존 50의 활동을 이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위키 페이지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만약에 멤버들이 전원 교체가 되었다면 50/50 1기와 50/50 2기로 탭이 구분되고 활동 기간도 나눠서 표시가 될 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활동 기간은 그냥 데뷔 기간부터 쭉 가는 거고 그냥 50/50 멤버 탭에 현재 멤버들만 뜨고 거기 밑에 이제 이전 멤버 탭에 탈퇴 멤버들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 위키 페이지에서 큰 변경 없이 지속성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가 업계에서는 마케팅 그리고 투자 등에 굉장히 큰 차이를 주거든요. 앞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투자 유치를 할 때도 50/50 2기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50/50로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투자자나 관계자들을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1명의 존재는 남은 멤버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 50를 무리하게 탈퇴하려고 했던 멤버들은 4명이 완전 체어야만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야 이 50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되더라도 뭐 비슷한 팀명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해외에서는 우리가 원조 50다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3명이 된 상황에서는 3명이서 활동을 하면 50를 어필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들이 1명을 추가로 뽑아서 우리가 원조 50라고 할 수도 없게 되죠. 그럼 1명은 50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어트랙트는 이 키나님이 복귀하자마자 왜 계속 기다렸던 3명의 멤버는 바로 계약 해지를 했을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3명의 멤버는 어떤 조건을 걸고 복귀를 타진했다고도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전홍준 대표를 안 만나게 해달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어트랙트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기다려줄. 왜냐하면은 50가 이제 활동을 한 지 좀 됐기 때문에 그냥 계속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물론 키나가 복귀를 하지 않았다면 50는 그냥 이대로 활동 중지를 두면서 여기에 멤버들이 돌아오긴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대신 그럼 새로운 팀을 제작을 했겠죠. 그러나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지금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어도 새로운 팀을 제작하는 것은 굉장히 불명확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50의 활동을 우선하는 것이 어트랙트에게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멤버 복귀를 기다린 건데 지금 키나의 복귀로 인해서 계속 나머지 멤버들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팀을 제작할 필요 없이 그냥 3명 탈퇴시키고 3명 멤버를 충원해서 50의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트랙트는 새로운 팀을 먼저 만들지
이 피프티 활동을 재개시켜서 신곡 활동을 우선시켜야 될지 정해야 될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근데 키나가 복귀를 했고 나머지 멤버들은 지금 막 이런저런 조건을 걸고 폭로전을 이어나가는 거 보면, 그리고 키나가 가져온 정보에 의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복귀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결정해야 될 타이밍에서 그냥 키나를 중심으로 피프티 멤버를 충원을 해서 신곡 활동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것이 낫겠다고 선택하는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기존 멤버들이 막 석고대절을 하면서 복귀를 해서 그냥 피프티 활동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사실 해프닝으로 지나가고 해외에서 엄청 돈은 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키나를 두고 새 멤버를 보충한다고 했을 때도 기존의 피프티보다 오히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여러 개나 있다. 뭐냐면 먼저 기존 피프티 멤버들의 캐릭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피프티가 해외에서는 뭐 뉴진스는 물론이고 단기 기록은 이미 블랙핑크를 넘어서 K-팝 걸그룹 최고의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요. 그러나 아직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는 멤버들에 대한 팬덤은 굉장히 약해요. 멤버들에 대한 캐릭터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어트랙트가 큰 자본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라고 하지만 유명한 제작자분들이 아니었고 새로 시작한 회사였기 때문에 연습생 멤버 확보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4대 엔터는 당연하고 그냥 웬만한 중견 회사에서도 연습생에서 방출당한 멤버들이 오디션을 가는 회사에 위치했던 거죠, 어트랙트는. 그러나 지금 상황이 매우 달라졌죠. 지금 피프티의 교체 멤버를 모집을 한다면 제일 앞서 있는 레벨의 연습생들이 지원을 여기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피프티는 더 좋은 멤버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피프티의 멤버는 지금 외국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 일본인이나 태국인 등의 외국인 멤버를 확보할 기회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더 좋은 구성의 팀이 될 가능성이 생긴 거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요. 이제 교체 멤버를 모집할 때 제작자는 인원을 더 늘리고 싶은 욕심에 마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4명이었는데 이제 좋은 연습생들이 많이 지원하면 이번 기회에 5명, 6명으로 늘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무조건 4명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키나가 있어도 피프티가 아니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명을 유지하고 저는 음악 스타일도 일단은 당분간은 최대한 기존 스타일인 그 로파이 음악에 기반한 신스 케이팝 형태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피프티의 가장 큰 약점은 국내 팬덤이 너무 적었다는 건데요. 피프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활동을 중지하게 되었고 멤버 교체도 겪으면서 해외에서는 분위기가 지금 다소 사그라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해외는 엄청 큰 무대고 원래 원히트 곡만 있으면 그 곡으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게 또 해외거든요. 그래서 피프티가 멤버 교체를 완료하고 다시 이제 큐피드로 활동을 재개하면 해외 활동은 다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피프티는 전혀 없었던 국내 팬덤이 거의 지금 1티어 국내 팬덤의 팀으로 변모한 상태예요. 이것이 이후 활동에 얼마나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하지만 우리가 브레이브걸스의 스토리를 예로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국내 팬덤의 큰 화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피프티는 기존 멤버들보다 더 능력이 좋고 외국인 멤버까지 확보가 가능하고 없었던 국내 팬덤까지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결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이 화력을 더 폭발시키기 위해서 남은 것이 있는데요. 멤버 교체를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으로 하는 거죠. 여기에도 키나의 복귀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어트랙트의 오디션 방송이 그냥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 제작 오디션이 되느냐, 50-50 2기 오디션이 되느냐, 그냥 50-50의 오디션이 되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50의 오디션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좋겠죠. 이러면은 기존에는 머뭇거리던 방송사들도 이 오디션 방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저는 방송사도 어트랙트도 반드시 오디션 방송을 통해서 멤버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50 오디션 방송을 진행한다면 아주 명확하고 심플한 진행이 가능해요. 50는 2명의 보컬, 1명의 래퍼, 1명의 멀티 멤버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메인 멤버인 키나만 남았는데요. 그러면은 2명의 보컬과 1명의 래퍼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디션 방송은 총 5개 라운드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처음에는 참가자들을 이제 소개하는 첫 무대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송에서 하듯이 참가자들끼리 팀을 묶어줘서 자유곡으로 무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급이 주어지고 상위 등급에게 2라운드의 팀 구성권을 가지게 하는 베네핏을 줄 수 있죠. 2라운드는 50의 기존 곡들을 두고 4명씩 팀을 이뤄서 같은 곡으로 배틀을 하는 대결을 하는 거예요. 큐피드는 중요한 곡이니까 여기서는 배제를 하고 그 이외에
기존의 피프티가 발표했던 모든 곡을 미션곡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러면 오디션의 취지에도 명확하게 부합하면서 50의 다른 곡들도 홍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3라운드는 포지션 대결을 하는 거예요. 보컬과 랩팀으로 나누어서 배틀을 통해서 참가자들의 개인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요. 4라운드는 세미파이널이 되겠죠. 여기서는 또 4인 팀으로 나눠서 그냥 모두가 큐피드를 커버하는 미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은 당연히 50의 다음 신곡을 가지고 경연을 해서 이 방송에서 신곡 발표도 하면 되겠죠. 이러면 50의 기존 곡들도 홍보하고 큐피드도 다시 반복해서 홍보할 수 있고요. 50의 기존 곡들은 기존 멤버들이 부른 버전인데 이 방송을 통해서 새 멤버 버전까지 수록해서 신곡까지 포함해서 새 싱글을 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새로운 신곡도 홍보하면서 발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트랙트 입장에서 너무 얻을 것이 많고요.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키나는 본인과 같이 활동할 멤버를 뽑는 거니까 심사위원회 한 명으로 참여할 수도 있죠. 다만 엠넷에서 하기에는 본인들이 엠넷은 CJ가 아이돌 제작도 하기 때문에 어트랙트가 만약에 엠넷에서 방송을 하려면 이 50의 제작 지분을 나눠줘야 할 거예요. 지금까지 엠넷에서 한 방송은 본인들이 직접 제작을 하거나 아이랜드처럼 제작 지분을 나눠서 했죠.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하이브가 가져갔잖아요. 근데 어트랙트는 그냥 해줄 리가 없죠. 근데 어트랙트는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뭐 100억에도 팀을 안 판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어트랙트는 어차피 JTBC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JTBC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현재 어트랙트의 회사 분위기도 JTBC의 그런 뭔가 순한 맛, 오디션 방송 분위기와도 잘 맞고요. JTBC는 이 오디션 방송을 하면 어쨌든 이 방송이 흥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JTBC는 이 방송 내에서 기존 뭐 50의 곡 등으로 미션곡을 사용할 때 편곡을 해서 방송 버전으로 음원이 다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음원 크레딧에 본인들도 뭐 참여를 해서 음원 수익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JTBC가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덧붙여서 지금 나머지 멤버들이 최근까지도 SNS에서 뭔가 폭로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 내용들이 너무 황당해요. 그러니까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건데요. 보면 뭐 어트랙트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갑자기 멤버들을 미팅에 불러냈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뭐 대표가 솔로곡이 지금 없는데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뭐 폭로를 했는데 대표가 그걸 멤버들에게 없는 걸 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더구만요. 그게 그냥 대표는 그 말을 했는데 멤버들이 그게 아니어서 현장에서 아니라고 정정을 해서 결국 정정이 돼서 끝난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미 정정이 돼서 끝난 이야기인데 대표가 잘못된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 대표는 실제로 잘못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쨌든 뭔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직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있던 계획을 얘기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멤버들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뭐 강요하거나 시킨 것도 아닌데 왜 멤버들이 이런 이야기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공개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투자를 위한 미팅에 본인들을 불러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예전에 뭐 일본에서 일할 때 지금은 일본의 원탑 걸그룹인 노기자카 46이 데뷔를 했을 때인데요. 노기자카 46은 애초에 소니 뮤직에서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크게 받고 시작한 팀인데요. 근데 이 팀도 초반 활동을 할 때 주요 투자자 회사들에게 그 멤버 1기생 전원이 인사를 하고 다니고 사진 찍어주러 다니고 했었어요. 그 30명이 넘는 멤버들이 주요 스폰서 회사를 다 돌면서 그 회사에 있는 그냥 일반 사원들하고도 사진 찍어주고 그랬었어요. 그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인데 어트랙트 대표님도 투자 미팅을 몇십 번이나 했을 거예요. 그러는 도중에 투자자들이 멤버들 직접 보고 싶다고 해서 미팅에 부를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라는 거야. 남의 돈 100만 원 빌리는 것도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걸그룹 제작에는 몇십억을 빌려야 되는데 제작자들은 그 돈을 구하려고 막 계속 굽신대면서 다녀야 되거든요. PPT 연일하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선급금이 다른 회사로 먼저 들어가서 뭐 그 회사의 빚을 갚았다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멤버들이 왜 신경을 쓰는 거야 도대체. 그 돈이 스타크로 ENT로 들어가든 뭐 여기 같이 스튜디오로 들어가든 멤버들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돈이 50-50 멤버들의 빚으로 잡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회사로 그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회사 대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횡령이나 회계상의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멤버들은 스타크로 ENT로 들어간 돈이 본인들에게 사용되지 않았는데
본인들의 비두로 잡혀 있다라면은 그 내용을 공개하고 그걸 문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의 운용 방식을 왜 멤버들이 문제 삼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빚 얘기는 안 하는 거 보니까 본인들 빚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그렇다면 회사가 그 돈을 어떻게 쓰든 왜 상관을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트랙트로 들어오는 모든 돈, 모든 수익, 모든 투자가 피프티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만약에 피프티가 번 돈이라고 해도 그거는 다른 팀에 또 투자하고 차기 팀에 투자하거나 회사 환경 조성에 투자하고 뭔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죠. 그거는 회사가 정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어 BTS가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거 BTS에게만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돈으로 미국 회사도 사고 일본의 회사도 만들고 여러 차기 팀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왜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투자받는 돈을 이 대표의 다른 회사가 뭔가 먼저 사용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걸 본인들이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어. 이건 뭐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JTBC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고요. 아이돌 오디션 방송은 반드시 시청자의 투표를 참여시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말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